반갑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1단원 8번째 시간입니다. 암석은 시간이 지나면 깎이고 부서져서 이런 모래가 되곤 합니다. 이런 깎이고 부서지는 과정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돌이 바람이나 파도 등 여러가지 힘에 의해서 깎이고 부서졌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돌이 모래로 깎이고 부서지는 이 과정을 풍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풍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바로 암석이 돌과 흙으로 변해가는 현상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풍화에는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암석에 스며든 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돌들의 틈 사이로 가끔 이렇게 물이 스며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며든 물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날씨가 추워져서 물이 얼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돌 사이로 스며든 물이 얼어버리게 되면 암석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은 여러분들 얼게 되면 더 부피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물이 암석 사이로 스며들었는데 얼어버리면서 그 크기가 커져버리니까 안에서 돌들을 밀어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암석에 스며든 물이 얼면서 암석을 깎아내거나 분리시켜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산소에 의한 풍화입니다. 즉 우리 대기 중에 있는 산소에 의해서 풍화가 일어나는 건데 암석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암석 주위에 산소가 와서 결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석 주위에 산소가 결합하면 이렇게 표면이 약해지게 됩니다. 약해졌다는 소리는 바로 부서지기 쉬워졌다는 얘기로 산소에 의해 약해진 암석은 바람이나 파도 등에 쉽게 이렇게 부서져 버리게 됩니다. 즉 이것 또한 산소에 의한 풍화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엔 지하수에 의한 풍화입니다. 자, 물은 흘러가다 보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은 석회암이라는 암석을 역시 또 녹여버리게 되어서 이 물 자체는 석회암이 녹은 물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렇게 석회암이 녹은 물이 지하수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석회 동굴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 석회 동굴에 있는 석회 물질 또한 녹여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다시 정리하면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은 석회암을 녹일 수 있고 이 석회암을 녹이는 이 과정 자체가 바로 풍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뿌리에 의한 풍화입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돌들 사이사이를 뿌리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서 돌들을 점점 깎아내게 되는데 이건 역시 풍화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풍화는 자연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자, 처음에 풍화되지 않은 암석이 드러나는 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땅은 땅 속에도 돌들이 가득해서 식물이 자라기 어렵고 위에 표면도 식물이 자라기 적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흘러서 풍화가 되고 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토양층을 형성하는 것이죠. 이 토양층은 이렇게 돌이 깎인 이 층을 말합니다. 풍화에 의해서 딱딱한 암석들이 깎여 나가서 이런 토양층이 형성되고 이 토양층에서 바로 생물이 살아가서 나무가 자라거나 꽃이 피거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풍화되어 생성된 대지에서 생물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토양을 한번 가까이서 살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소 아래쪽 땅보다는 진하게 표현된 이 부분을 모래나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에 이렇게 모래와 진흙층이 만들어지고 나면 물에 녹은 것들이나 진흙이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아래층에는 진흙들이나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는 구간이 됩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깎이다 못한 암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작은 돌 조각의 형태로 이렇게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가장 안쪽에 풍화가 닿지 않은 가장 안쪽에는 단단한 암석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생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모래 진흙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풍화가 생물이 자라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현상이란 것도 알 수 있습니다.